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그때 그 시절 야담과 실화 그리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르던 개를 내다버린 어떤 사람의 과보에 관한 100년 전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100년쯤 전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개와 관련하여 실제 있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양갑석 씨는 제주도 출신으로 당시 일본 유학 중이었는데 대학에 다닐 때 머물렀던 친척 아저씨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갑석은 그 개를 한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무척 귀여워해서 때로 방에 데리고 가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밖에서 술이라도 한잔할 기회가 있으면 소 뼈다귀 같은 것을 늘 챙겨와서는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개 역시 갑석을 좋아해서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병이 들었습니다. 개가 통 먹지를 못하고 여위기만 하자 보다 못한 주인이 갑석에게 부탁했습니다. 내다 버려달라는 것이지요. 갑석은 그러기 싫었지만 신세를 지고 있던 처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수업이 없는 날을 택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개는 자기를 상자에 넣어 자전거 뒤에 싣고 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이미 자기의 운명을 직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성거리는 집안의 분위기며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했을 주인집 가족들의 태도를 보고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석은 자전거를 타고 동경 시내 밖으로 한나절을 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어떤 언덕에 이르러 개를 내려놓고는 여기에서 편안하게 죽으라고 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을 알아들었는지 개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황량한 교회에서 개가 어떻게 편안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편안히 죽으라고 했을까요? 개는 자기 집에서였다면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들었던 집에서 내침을 당하고 교회에서 그것도 혼자서 고독하게 죽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개는 갑석의 곁을 잠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갑석은 개를 다시 상자에 넣고 두어 시간 달리다가 조용한 곳에 이르자 자전거를 멈춘 다음 개의 목줄을 메고는 안고서 숲으로 갔습니다. 맞춤한 나무를 발견하자 개를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울면서 짖는 개를 뒤로 하고 찝찝한 기분으로 내려와서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30분쯤 지났는데 무언가 찜찜해서 돌아보니 개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풀어주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목줄은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안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갑석과 개 사이에는 달아나고 뒤쫓는 얄궂은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갑석이 자전거 페달 밟는 속도를 줄이면 개도 달리는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 페달 밟는 속도를 올리면 개도 전력을 다해 자전거 옆에 바싹 달라붙다시피 해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개가 나를 버리고는 못 간다고 꼭 그렇게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편이 이러니 그날 안으로 개를 따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갑석은 다음 날을 기약하며 시골 어떤 농가에 들러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농가의 주인이 된장국에 밥을 말아주자 개는 국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병이 들어 입맛을 잃고 비실대던 그 개가 맞는가 싶게 이튿날 아침에도 개는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갑석은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를 따돌리고 동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물귀신처럼 달라붙는 개를 따돌리는 일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배설 작용 때문이었습니다. 갑석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죽기 살기로 내빼고 그 뒤를 개가 죽으림을 다해 뒤쫓는 실로 해괴망측한 경주의 와중에 개는 유의를 참지 못해 잠깐
그렇습니다. 잠깐 멈추고 오줌을 누웠습니다. 배설이라는 생리작용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줌 누는 개를 뒤돌아본 갑석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개를 따돌려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힌 갑석은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개는 참았던 오줌을 절반 도누지 못하고 오줌을 질질 흘리면서 갑석을 추격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달리다 쓰러지고 쓰러지다 달리기를 반복하면서 쉬지 않고 달리는 바람에 더욱더 쇠약해진 병든 개를 따돌리는 일이 무어 그리 어려웠겠습니까? 이리하여 갑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개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개는 섬뜩한 눈으로 갑석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만지는 것도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으르릉거리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때 내 찢어진 가슴. 어디 내 가슴도 한번 찢어져 봐라. 그때 내가 흘린 피눈물. 어디 너도 한번 피눈물 흘려봐라.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나? 돌아온 개의 섬뜩한 눈빛은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석은 다 지나간 일이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개는 한 주일 정도 집에 머물다가 홀연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대학을 졸업한 갑석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개에 관한 일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잘생긴 아들을 얻었습니다. 갑석은 아이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애지중지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건강하던 아이가 아야하고 앞으로 탁 쓰러지더니 영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난처럼 그냥 아야하고 탁 엎어졌을 뿐인데 그 길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갑석은 아이의 시신을 안고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잠도 안 자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하려고 아이를 떼놓는 데에는 어른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야만 했습니다. 자식 잃고 우울증의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이는 갑석에게 부모님은 당시로서는 큰돈인 100원을 주며 육지로 가서 마음을 다스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고향인 제주도를 떠난 갑석은 정처 없는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자포자기에 빠진 갑석은 서울에서 가진 돈 100원을 내기바둑으로 다 잃고는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다가 어느덧 평안도 묘양산에 이르렀습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진 채로 동냥질하며 다니던 갑석은 묘양산 보현사에서 어떤 노장 스님을 만났습니다. 갑석은 그 노장에게 평생 남에게 굳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산 자기인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노장 스님은 갑석에게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기를 권했습니다. 소승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관음기도에 집중하면 세파에 찌든 마음이 우선 맑아질 뿐더러 마음이 정화되면 자식 잃은 이유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잠자지 않고 7일 동안만 관음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도 자식 잃은 이유를 모른다면 내 목을 떼어 가십시오. 부처님 목을 떼어 가도 좋습니다. 그 벌은 소승이 지옥에 가서 받기로 하지요. 보현사 노장 스님의 권유에 살복당한 갑석은 더 이상의 방황을 접고 관음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 이게 웬일입니까? 잠이 퍼붓고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조금만 졸면 언제 나타났는지 묘양산 노장이 엄격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 주장자로 머리를 후려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며칠 동안 졸고 혼나고 졸고 혼나기를 거듭하던 끝에
갑석은 비상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잠을 쫓아내야만 한다. 그래서 쥐어짜낸 방책이 잠이 달아날 때까지 깡통을 두드리며 감자밭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지만 졸음을 이기기가 어디 그리 쉽습니까? 졸다가 밭두렁에서 떨어져 거꾸로 처박히고 때로는 거꾸로 처박힌 채 몇 시간이나 그대로 골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마와 싸운 지 40여일을 넘기자 시야는 흐렸지만 잠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관음 기도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본 묘양산 노장이 다시 권유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관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스님의 말대로 그는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관세음 보살님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은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부처도 관세음보살도 말짱 거짓말이고 원래부터 없는 것이로구나. 실망한 갑석은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녹이 등등해진 갑석은 스님이 약속한 대로 불상에 목을 떼겠다며 불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단 앞으로 나가다가 탁자 모서리에 오소매가 걸렸고 탁자 모서리에 오소매가 걸리면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 아들이 그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덥석 안으려는데 아들은 희죽 웃으며 저만치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홀연 개로 변신하였습니다. 순간 번쩍 그의 뇌리에 떠오른 것이 일본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에 다닐 때 머물렀던 친척 아저씨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산책할 때도 영화 구경을 갈 때도 개는 열심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개는 그를 몹시 따랐을 뿐만 아니라 기특하게도 매우 영리했습니다. 너는 극장에 못 들어간다. 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오너라. 그러면 개는 집으로 갔다가 그가 극장에서 나올 만한 시간에 맞추어 다시 돌아와서는 좋다고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밖에 데이트하러 나갔다가 사귀던 여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가 난 그는 여자와 헤어지고 돌아오던 길에 술을 마셨고 무척 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대문을 여는데 여느 때처럼 반갑다고 개가 그에게 엉겨붙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가 치민 그는 개를 발로 힘껏 찼습니다. 치솟는 우라를 개에게 화풀이한 것이죠. 개는 깨갱하면서 저 멀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순간 잘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고 집에 들어가는 대신에 다시 나가서는 10여 분간 집 앞에 강둑을 산책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가 반갑다고 달려들어서는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갑석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친한 친구나 친동생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 의절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 개는 아무리 축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화도 안 나는가? 그날부터 갑석은 개를 친동기간보다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영리하던 개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병이 들더니 통 먹지를 않았습니다. 먹지를 않으니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 죽게 된 개를 보기가 애처로워진 친척 아저씨는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경 한복판에서 개가 죽으면 재수가 없으니 멀리 가져다 내다 버려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갑석이 멀리 내다 버렸습니다. 홀연 갑석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그 개가 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슴속에 서리고 서렸던 하늘 털어놓고 떠난 것이로구나. 그 개의 목숨을 구해주었어야 했던 것을. 어떻게든 무슨 방법으로든 그 불쌍한 개가 천수를 누리도록 도와주었어야 했던 것을.
지지리도 못난 내가 친척 아저씨의 말을 듣고 동기간이나 다름없는 개를 내다 버렸구나. 그렇게 살려고 살아보려고 죽으림을 다 짜내어 따라붙던 그 개를 따돌려서 결국은 죽게 만든 작자가 바로 나였구나. 나쁜 놈. 나는 신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미물보다 못한 인간이었구나. 갑석은 가슴을 치면서 때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진작 그런 일을 안 했어야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